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합쳐 10명 안팎의 인사들이 거론되며 본격적인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42개월에 걸친 KF-21 체계 개발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천 지역 주민 피해를 조사하는 소음 영향 용역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청군 공중보건이 대다수인 8명이 오는 4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공보위의 40%가 교체 시기를 맞지만 제때 충원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남해군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동면의 시작으로 현장을 돌며 민원 처리와 정책 제안을 군수가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진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진주 전통문화체험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구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자치단체장 후보군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을 김순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 시작된 뒤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보수정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배출해온 진주시. 하지만 그간 진보 진영이 약진을 이어온 데다 올해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진주시장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올해 선거는 여야 간의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갈상돈 진주갑 지역위원장입니다. 2018년 진주시장 선거에서 45.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갈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지역에서 쌓은 정치적 자산을 강점으로 다시 한번 시장직에 도전합니다. 다음은 장문석 변호사입니다. 장문석 변호사는 최근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넥센타이어 윤리경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진주에 안착한 뒤 유권자를 만나며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구식 전 국회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은 보수정당에서 2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급 인사로 평가됩니다. 지난 6일 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했는데 입당이 허가되면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선 조규일 시장의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재선 시장인 만큼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지만 도전자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박 전 부지사는 오랜 기간 행정 일선에서 활동해온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출마 선언 후 강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경호 전 방위사업청 본부장도 출마 선언 후 지역 곳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인 그는 경제 전문가이자 항공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전 경남도의원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김건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원호영 원한의원 원장, 황동강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진주시장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삼선 진주시의원 출신인 유재수 진주산림연구소 소장입니다. 진보진영의 집결, 시민사회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진주 시민의 선택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방위사업청이 KF-21 체계 개발 사업의 비행 시험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42개월간 1,600회가 넘는 비행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소음에 시달린 주민 피해와 관련한 영향도 조사도 곧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공군의 퇴역 전투기인 F4 팬텀과 F5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21 보람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언급된 지
20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5개월가량 앞당겨진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KF-21 체계 개발 사업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42개월, 1,600회가 넘는 비행 시험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던 점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 비행에 도입했고 공대공 무장 발사, 극한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1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앞서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은 직접 KF-21 보라매에 올라 사천 하늘을 비행했고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에 인도될 텐데 정말 저도 기대가 크고 우리 비행하는 조종사들도 이 KF-21 보라매를 탄다는 자부심이. 지난 7일에는 사천 카이 본사를 찾아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KF-21을 탑승하고 내부 장비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공군의 인도가 진행될 예정. 이렇듯 자랑스러운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지만 개발 비행 시험 동안 인근 주민에게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혔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4차례씩 이착륙이 이루어지는데도 시험평가용 시제기라는 이유로 군용항공기 보상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은 법안 개정을 추진했고 사천시에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항 자료의 부재로 이 용역이 일시 중지됐었는데 최근 이 자료가 확보되며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군에서 얼마 전에 일단 운항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이월 중에 그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 자체 그 소음 대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최종 용역 결과 보고를 하고. 사천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등 유관 기관에 피해 대책 마련 요구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42개월간의 무사고 비행 시험을 마친 한국형 전투기 KF-21.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개발 과정, 그 이면에 있는 주민의 피해도 무시해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의료 취약지 산청에서는 수억 원의 연봉을 조건으로 내걸어도 의사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봄 공부의 8명의 복무가 만료되는데요.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산청군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응급 중환자였지만 약 40km 떨어진 진주 경상국립대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중증 외상 환자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청군에서는 연봉 2억 4천만 원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반 의사 5명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는 1명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고 지금 3차 공고를 냈는데 공보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마저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 복무 만료 공보위보다 배치되는 수가 적어 9개 보건지소를 3명이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도 8명이 전역할 예정인데 충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계 보건지소에는 결혼 후보 배치를 하지 못하고 인근 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공중보건의사는 휴가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농어촌 의료 공백은 산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부 경남에서 산청과 하동, 남해는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이 절반 아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어촌 지역이 무이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공보위 복무기간 단축 등 혜택을 통한 인력 확보,
보건의료원의 지방의료원 전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는 높아지지만 갈수록 인력과 인프라는 축소되는 농어촌 지역. 갈증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의 전통을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는 공간이 들어섭니다. 진주 전통문화체험관이 첫 삽을 뜨며 체류형 전통 관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칼끝으로 춤을 추는 진주 건모와 탈로 세상을 풍자하던 오광대 탈춤 등 전통문화의 보고인 진주. 손끝에서 이어져온 진주의 전통 공예는 비엔날레로까지 확장되며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통을 직접 체험하며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주의 전통을 보는 문화에서 머무는 문화로 옮기려는 시도. 진주 전통문화체험관이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15일 만경동 만경근린공원 일원에서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열고 체류형 전통문화 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체험과 숙박시설 6개 동 8개 객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진주가 민속공예 도시죠.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데 민속과 공예 분야에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가 드물었죠. 이곳에 집중화된 공간이 있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물빛나루 쉼터와 유등 전시관, 만경근린공원 전망대로 이어지는 남간병 동선의 한 축으로 배치돼 진주성 중심의 관광 흐름을 남강을 따라 원도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주시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며 구도심 활성화 효과도 함께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비거 전망대와 비거 이야기 전시관도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 거점이 될 것이고 국립진주박물관도 또 이 근처에 새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대 전체의 원도심의 이 회복력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에서 머물게 하는 문화로 옮기는 도전. 진주의 전통문화가 관광의 중심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이번 착공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별별 하모 놀이터가 15일부터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2월 정상 운영됩니다. 옛 영남백화점 부지에 새롭게 준공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3층에 조성된 별별 하모 놀이터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체험 시설로 우주항공 등 5개의 테마형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세 이하 취약 전 영유아와 보호자이며 이용 요금은 영유아 1명당 2,000원입니다. 사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천포 용궁수산시장과 새벽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용궁수산시장 55개 점포와 새벽시장 4개 점포로 용궁수산시장은 2월 9일부터 130일간, 새벽시장은 295일간 사용이 허가됩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 시장의 사용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남해군이 무형유산 영상기록화 사업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보고회에선 올해 영상기록화 사업 대상인 해물 돛개불잡이와 남해 다랭이논 농경문화 두 종목의 영상시사회가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 결과물을 무형유산 보존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철도 도로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 대송산단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국도 2호선, 19호선 확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무궁화호 위주로 제한 운행 중인 하동역에 KTX 이음 정차가 이뤄질 경우 출퇴근 관광 수요 대응과
교통 접근성 개선 효과의 기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청군 생비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단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각각 1년간 휴원합니다. 산청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재적 원화의 전원 퇴원과 함께 2026학년도 취원 예정 유아가 없어 휴원 조치를 공고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행정 예고가 끝나면 두 공립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휴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남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자와 배달 라이더가 90%를 차지했으며 쉼터 이용 불가 시 휴식 장소로는 길거리와 노상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4,002개소를 포함해 간이 쉼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올해 첫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행정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거주 지원과 지역 소멸 대응 방안까지 주민들의 궁금증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남해군이 이동면에서 올해 첫 국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을 둘러싼 궁금증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소득 사용처 제한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농자재비로 농가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 면단위 소재 하나로마트까지 가맹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란 제안입니다. 면단위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주신다면 농어민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를 넘어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10개 읍면에 다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해서 또 정부의 지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침을 정해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선 소득 지급과 더불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절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농촌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해 농협 본점 산하에 한 최대 1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군은 대규모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거점 시설 신축이 아닌 지역 내 빈집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 최근에 지은 그 곳을 보면은 약 20명 정도가 밖에 안 되는 시설밖에 못 짓습니다. 한 지역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역별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 정착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이제 국민분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잘 활용하도록. 산불과 수해 등 지난해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재난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한 만큼 지역 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박터로 쓰고 있는 곳이 굉장히 급경사가 심하고 그리하여 이제 항상 그 산사태에 관련한 위험 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선정이라든가 또는 시급한 축대를 좀 보수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우리 재난안전과에 좀 건의를. 저희가 이제 올해 본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등급 재산정을 해가지고 D등급으로 올려서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하는. 한편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16일 미조면과 상주면, 19일 삼동면과 창선면 등을 거쳐 오는 22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진주목 문화사랑방과 2026 진주 촉성루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촉성루 특별전은 올해 4월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이곳에선 진주성 촉성루의 풍경화만을 그리며 촉성루 화가로 널리 알려진 고 조영재 화백의 유화 작품을 비롯해 수묵 채색화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고 박생광 화백의 수묵화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가 총 191km 구간 1,294억 원 규모 지방도 사업에 나섭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동 악양-묵계 지방도 1,047호 건설과 진주 초전대곡 지방도 1,013호 건설 등 42건입니다. 또 산청국지도 60호 3.2km 구간에 포함한 6건의 지방도 사업이 올해 준공 또는 개통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남해군의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인 늘봄남해 아이비터를 방문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중심 돌봄 거점 모델의 현장 점검과 교육청, 지자체, 학교 간 협력 구조 강화를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 해양초, 남해초 교장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함께해 센터 운영 현황을 듣고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장문석 변호사가 15일 민주당 소속 진주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옆에서 같이 걷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들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창업을 지원할 스타트업 시범사업 특구 지정 등 일부 공약도 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는 사천태생으로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넥센타이어 윤리경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시장 입당 여부는 오는 17일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송 전 시장 입당이 확정되면 민주당 내 사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전국적 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총 3명이 됩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함양 JC 인근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용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수습을 위해 통영에서 대전 방향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구름 없이 맑았던 하늘이 해질 무렵 노을로 하루를 물들였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날씨에 저녁 하늘도 유난히 선명한데요. 붉게 물든 하늘 보며 하루 종일 수고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맑게 갠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기온도 목요일과 비슷하게 한낮에 최고 15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따뜻한 날씨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나타나겠는데요. 기온은 세종이 영하 1도에서 10도, 부산이 영하 1도에서 13도 분포로 다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 물결과 바람도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저 시각은 저녁 7시 43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한낮에 2자릿수 기온을 보이다 화요일에 추워지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료 현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과 치료를 위해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철이 되면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커집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여러분의 헌혈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 헌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